안녕하세요. 불나방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호는 언제나 혼자였다. 아내와의 이혼 이후 그는 홀로 살아가게 되었다.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은 점점 더 짙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공간이 건호를 맞이했다. 조용한 집 안에는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윙소리만이 맴돌았다. 건호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건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를 실감했다. 처음에는 이런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에 건호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형부 저예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집안일 도와드리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는 건호의 전처의 여동생 지연이었다. 지연의 말투에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자취하던 곳에서도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다.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였다. 건호는 당황했다. 전처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연결된 사람을 다시 들인다는 것이 망설여졌던 것이다. 게다가 지연은 이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꽤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다. 어려운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만큼 친근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유독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상황이 난감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형부 제발 부탁드려요. 당장 갈 데가 정말 없어요. 그 말에 건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침묵을 이어가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았다. 들어와. 너도 힘든 상황일 테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조금씩 도와줘. 초인종이 울렸고 건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문 너머로 선 지연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힘겹게 메고 서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들어와. 건호는 짧게 말하고 몸을 비켰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감사해요, 형부. 낯선 이방인의 방문처럼 지연의 존재는 집 안 공기를 살짝 바꿔놓았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낯설었다. 건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다. 짐은 방에 놓고 씻고 와. 피곤할 거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건호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물을 한 잔 마셨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어색하게 그의 일상을 긁고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이 씻고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채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시간만이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내일부터는 제가 밥할게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알아서 해. 건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말투에 딱딱함은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멍한 기분이었다. 건호는 지연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밝고 낙천적이었던 아이.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힘들었지? 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금세 고개를 떨궜다. 네, 사실 많이요. 건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가 건호의 집에 들어오면서 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가득했다. 건호는 여전히 지연이가 전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했고 지연이는 건호를 도와주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건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지연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지연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집에서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냈다. 그 모습에 건호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지연의 세심함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다. 형부, 오늘은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지연의 말이 그를 일깨웠다. 건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연아. 잘 먹을게. 건호의 말 속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지연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도 섞여 있었다. 매일같이 집안일을 돕고 저녁을 준비하며 건호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지연의 모습에 건호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동시에 건호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텐데. 건호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해주는 작은 손길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할 때나 작은 소품을 정리할 때마다 건호는 그저 형부와 처제의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호는 이를 자꾸만 부정하려 했다. 지연은 이런 건호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 감지했다. 지연은 건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동안 지연은 여러 번 건호를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건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이 있었다. 건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건호의 다정함이 지연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점차 깊어지며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건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건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연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다. 지연의 손길 하나하나가 건호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그 따뜻함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없애주었다. 형부, 오늘은 형부가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어요. 건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주니 정말 기쁘다. 지연은 그 말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건호는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갈등을 느꼈다. 지금 이렇게 감정을 나누고 있으면 이건 정말 아닌 것 아닐까? 건호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지연의 수줍은 미소와 눈빛은 건호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날 지연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형부, 저 사실 이렇게 형부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형부가 무뚝뚝해도 사실 속은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호는 놀라며 잠시 멈칫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보였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금 부끄러워했다. 그런 것 같아요. 형부가 내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건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건호는 잠시 말을 끊고 지연의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런데 너무 의지하는 건 나도 싫고 너도 나중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형부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다. 알아요. 그래도 형부가 좋고 편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건호는 지연의 진심이 느껴졌고 지연은 그가 겪고 있는 갈등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점점 더 미묘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 지연과 건호는 점차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형부와 처제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건호는 지연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위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건호는 아직까지 자신이 지연에게 끌리는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점 더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건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역시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늘은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형부,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숭늉이랑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지연은 고개를 들고 건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호는 그 미소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건호는 그런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해주는 거니까 더욱 맛있을 것 같네. 건호는 지연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덕분에 조금은 더 편해지고 있어. 지연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냥 형부가 힘든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도 형부 덕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말 속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선을 느끼며 말없이 숭늉을 마셨다. 잠시 후 건호는 지연이 아무렇지 않게 자주 다가오는 것에 대해 조금씩 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연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 그와 동시에 지연은 건호가 자신에게 보이는 미세한 다정함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건호가 지켜주는 느낌,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점차 끌리게 된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건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연을 보고 건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냥 형부랑 함께 있으면 시간이 잘 가서 그런 거요. 덕분에 저도 집이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있는 따뜻함이 건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는 여전히 갈등했지만 지연의 진심을 느낄수록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지연아. 건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좋긴 한데.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그 관계 이상으로 가는 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짧은 숨을 내쉬며 건호를 바라봤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형부가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감추기 힘든 감정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건호는 술을 과하게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술이 과한 탓에 머리가 아프고 몸은 기운이 없었다.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건호의 마음은 복잡하고 지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지연아, 좀 도와줘. 건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거실로 가서 지연을 불렀다. 지연은 건호를 보고 얼른 다가가 부축했다. 형부, 괜찮아요? 오늘 술 많이 마신 것 같네요. 방에 누우세요. 술에 취한 건호는 지연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녀의 향기와 따뜻함을 느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착하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정말 편해. 건호는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넌 참 좋은 사람이다. 지연은 조금 당황했지만 건호를 밀어내지 않았다. 형부,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건호의 손길이 지연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건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건호가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정하지만 동시에 진지함이 느껴졌다. 형부, 안 돼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이 순간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건호는 그런 지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내가 자꾸 신경 쓰여. 건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지연의 입술을 찾았다. 그 순간 지연은 건호의 입술을 피할 수 없었다. 서로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들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냈다. 서로를 향한 욕망이 폭발한 듯 그들의 입술은 갈망처럼 이어졌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형부와 처제로서의 선을 넘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며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건호와 지연은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그들만의 비밀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친밀해졌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지연은 건호의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느새 그와의 관계가 처제와 형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연은 건호를 돌보고 건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건호 역시 지연에게 의지하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건호의 친구와 동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건호의 오랜 친구인 성훈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둘 사이의 분위기는 민감하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성훈은 평소에도 건호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요즘 변한 점을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성훈은 둘이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건호에게 말을 건넸다. 전에도 그랬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야. 건호는 일시적인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능숙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그동안 좀 힘들었어서. 요즘은 좀 나아. 하지만 성훈은 계속해서 건호와 지연의 사이를 의심했다. 성훈은 그날 저녁을 마친 후 집을 떠나면서 건호와 지연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성훈은 건호에게 따로 연락을 남겼다. 이건호, 내가 본 건 좀 이상했어. 혹시 너랑 지연이 사이가 뭐랄까 너무 가까워 보여. 건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그만해, 성훈. 그런 건 아니야. 잠시 처제가 딱한 상황이라. 하지만 성훈은 건호의 말에 호응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둘이 좀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알지? 건호는 답답한 마음으로 성훈과 헤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건호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성훈의 말이 계속 건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건호는 자신에게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호와 지연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다. 건호의 주변 사람들, 특히 그의 전처와 지인들은 둘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건호의 전처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전처는 건호가 지연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분노와 혼란을 느꼈다. 이건호,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전처는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 지연이랑 그렇게 가까워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정말 대체 뭐 하는 거야? 건호는 전처의 분노에 압도되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있고 그게 그저 그렇게 된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전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도 지연도 다 안 돼. 이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전처의 말은 건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건호는 그제야 자신이 지닌 감정의 깊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연이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 우린 서로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 전처는 그에게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럼 너가 다 잘못된 거야. 지연은 내 동생이야. 그리고 너가 그걸 알아도
그건 넘어설 수 없는 선이야. 다시 생각해. 그날 건호는 큰 혼란 속에 빠졌다. 건호는 지연에게 그동안의 감정이 불법적이고 금기된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지연과의 관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건호는 지연에게 그날 이후로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건호는 지연에게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려 했다. 지연은 건호가 변한 모습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은 건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건호는 점점 지연을 멀리했다. 형부,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거예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던 게 다 잘못된 거였나요? 건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건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는 건 위험해. 사실 나도 널 좋아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왜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형부는 나한테 뭐가 되고 싶었어요? 건호는 그녀를 마주 볼 수 없었다. 미안해. 그냥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았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결국 지연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건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끝나버렸다. 몇 달이 흘렀고 그 사이 건호의 삶은 여전히 지연 없이는 텅 비어 있었다. 집은 더욱 차갑고 외로움만 가득했다. 건호는 지연이 떠난 후에도 그리움에 허덕였다. 지연이 떠난 그 집에는 아무리 자리를 채우려 해도 허전함만이 남았다. 건호의 일상은 계속해서 텅 비었고 아무리 정신을 팔아도 그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다. 건호는 매일 밤 잠에 들기 전에 지연과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루는 우연히 거리를 걷다가 지연을 마주쳤다. 지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동안 많이 변한 듯 보였다. 이전처럼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지연의 눈빛에서 여전히 건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지연아, 건호는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괜찮아? 지연은 잠시 건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호는 그 변화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내가 지연이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건호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너와의 관계를 끝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형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바람이 스치고 주변의 소음들이 멀리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긴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가서 널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형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볼래?
건호는 지연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천천히요. 우리 다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걸로.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났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오늘 불나방 라디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불나방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